13주차 비대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내드렸던 레포트를 풀어드리고 13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6번 문제고 기존의 48V가 24V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4ohm이 2ohm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4A가 2A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전류의 크기가 1대2 비율이고, 이 상태에서 각각 R1과 R2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류의 비가 I1, I2의 비가 1대2라면 저항의 비는 2대1로 반대가 된다. 그래서 내양은 내양끼리, 외양은 외양끼리 곱할 수가 있겠죠. 2R1은 R2는 R1과 같다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요 합성 저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0는 R1 플러스 R2에 R1 곱하기 R2. 그럼 여기 있는 4A는 지금 우리가 2A로 바꿨고, 이제 48V는 24V로 바꿨기 때문에 합성 저항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24V와 2A 그리고 2ohm에 관련되어 있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최종적인 요 합성 저항은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2ohm을 추가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24V는요 R1 플러스 R2 R1 R2 플러스 2ohm의 전류를 곱해서 나와야 한다. 근데 지금 전류가 2A네요. 이렇게. 이 식을 계산해 보면 R1 플러스 R2 R1 R2 플러스 4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식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R1과 R2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R1을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2에 2R2 플러스 R2 2R2 곱하기 R2 플러스 4 이렇게 구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3R2에 4R2의 제곱 플러스 4네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돼서 위에는 3분의 4 R2 플러스 4만 남습니다. 그리고 얘가 24고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20은 3분의 4 R2가 됩니다. 64 R2가 되고요. 그래서 R2는 15가 되고요. R2를 구했기 때문에 R2를 요 자리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15는 R1이니까 R1은 30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7번은
네, 수치적인 거는 여기 8V가 지금 4V로 바뀌었고요. 여기는 6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한 개가 더 생긴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1옴하고 2옴이고요. 자, 그 저번에 했던 것처럼 패턴을 구해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여기랑 여기요. 그 합성조합 구해 보시면 2, 예, 2, 그 다음에 2 플러스 2. 여기를 합성조합 구해 보시면 2 플러스 2, 2 곱하기 2가 다시 1로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 여기를 합성조합을 구하면 다시 1로 됩니다. 그럼 1과 다시 1이 더해져서 똑같은 구조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쪽을 다 합성조합을 패턴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1옴, 4V, 1옴 이렇게 되겠죠. 이게 4V고요. 그렇게 하면 전류 I는 R1이 보이니까 2옴에 4V 그래서 2A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A가 이렇게 흘러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가 이렇게 2A고요. 이렇게 2A가 흘러가고 저번에 했던 것을 응용시키면 여기로 1A가 흘러가고요. 이렇게요. 여기로 1A가 이제 흘러가겠죠. 그리고 요 지점에서 여기는 이제 0.5, 여기는 0.5요. 여기서 0.25, 0.25, 그리고 요 지점에서 0.125, 쪽으로 0.125, 요 노도에서 0.0625, 0.0625, 그리고 요 노드에서 0.03125, 0.03125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 라인이기 때문에 답은 0.0325 암페어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배율기에 대한 내용이고, 배율기 저항이 달렸을 때 측정할 수 있는 눈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이 1 플러스 밑에 게 내부, 위에 게 외부 저항이죠. 자, 되고 여기 있는 요 M이 실제로는 배율기 저항이 달리지 않았을 때 전압계 최대 눈금이죠. 그럼 밑에 게 50V, 그리고 위에 있는 게 배율기 저항이 달렸을 때 최대 눈금.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여기 위에 있는 게 되겠네요. 얘는 1 플러스 내부 저항이 1옴, 외부 저항이 2옴.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50분의 x는 3이 됩니다. 그래서 x는 150V가 됩니다.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분류기이기 때문에 분류기 저항을 구하는 공식 m은 1 플러스 이번에는 밑에 게 외부, 위에 게 내부요. 그래서 분류비 저항, 그래서 분류비는 5고요. 그리고 내부는 0.1, 우리가 알고 싶은 외부는 x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보면 5x x 플러스 0.1
그래서 4x는 0.1, x는 0.025 이렇게 나오네요. 자, 오늘부터 할 내용은 전형파 교류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E는 BLV sin 세타가 나와 있습니다. 즉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석이 있고요. N극 이렇게 S극이요. 있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어떠한 에너지가 흐르는데 이거를 자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 시험 하실 때 이렇게 막대 자석을 두시고요. 두고 위에다가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가 이런 모양으로 배열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요 모양, 이렇게 만들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는데 얘도 자속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N극과 S극을 두면 자속은 N극에서 S극으로 흐릅니다. 패러데이라는 학자가 여기 안에다가 어떠한 구리로 되어 있는 막대기를 두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요 막대에 전압이 발생하더라. 이런 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발생 원리를 수학적으로 밝혀낸 게 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가져와 보면 전압 E는 B, L, V, sin 세타로 발생이 되더라. 여기 있는 B 있죠? 얘가 자속이고요. 여기 있는 L이 이렇게 막대가 있으면 코일을 이렇게 아마 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그러면 요 코일의 길이가 L이 됩니다. 그죠? 그 여기 있는 요 V는요 막대기를 돌리는 속도가 V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세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으면요 자속은 항상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가죠. 그 막대기가 요 자속과 이루는 어떠한 각도가 있을 거예요. 여기 세타요. 그래서 요 세타가 얘예요. 그래서 요 세타에 의해서 전압이 바뀌는데 이게 지금 사인 형태의 그래프를 따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영역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직류 같은 경우는 지금 요 플러스 영역 밖에 없죠. 근데 교류는 요 마이너스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도 갔다가 반대로 이렇게도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이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교류는
이렇게 생긴 막대기에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도 흐르고 이쪽 방향으로도 바꿔서도 흐른다.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따라서 전압이 발생이 되는데, 사인 세타는 여기에 최대치가 1이고 최소치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지금 여기 앞에 BLV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에 의해서 요 1이라는 숫자가 커집니다. 얘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얘는 그냥 1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2다 그러면 최대치가 2 마이너스 2로 커집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3이다 그러면 최대치가 3 마이너스 3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최대치를 결정하는 어떤 값이다. 그래서 VM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최종식이 VM은 사인 세타 전압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VM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최저치는 마이너스 VM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할 내용은 주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주기와 주파수를 한번 같이 보죠. 일단 주기의 개념적인 내용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인파가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똑같은 사인파가 한번 반복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똑같은 파형이 몇 초에 한 번씩 반복되느냐가 t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반복이 1초마다 반복이 되었다면 t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주기의 개념이고요. 주파수는 똑같이 이렇게 파형을 그려보면요, 여기가 만약에 1초라고 보죠. 요 지점이. 근데 여기에 파형이 똑같은 게 두 번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F가 2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똑같은 파형이 이렇게 3개가 들어갔다. 요 1초 사이에요. 그러면 F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는 똑같은 파형이 몇 초에 반복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주파수는 1초 안에 똑같은 파형이 몇 개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요 F예요. 그래서 개념적인 거는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약간 수식적으로 바꿔 놓은 게 여기 있는 요 부분입니다. 수식으로 보시면 세타는 오메가 t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세타는 각도고, t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각 주파수라고 나와 있는데 각 속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럼 오메가는 t분의 세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생각해보면요. 세타는 일단은 각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1초 동안에 10도만큼 움직였다 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고 1초 동안에 20도만큼 움직였다 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0도에 있다가 1초에 이렇게 10도만큼 움직인 거, 그리고 0도에 있다가 1초에 이런 식으로 20도만큼 움직인 거, 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각도가 변하는 양, 즉 1초 동안에 각도가 얼마나 변했느냐, 1초 동안에 만약에 각이 더 많이 변했다면 각에 대한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각 속도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메가는 지금 분모가 t이기 때문에 단위가 여기는 초 s가 될 거고요. 세타는 각도기 때문에 라디안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단위가 라디안 퍼 세크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보면 오메가는 2파이 f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아까 했던 것처럼 t분의 세타, 그럼 얘가 단위가 여기가 라디안이고요, 여기가 세크죠. 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요 부분 한번 보시면 여기 2파이가 실제로는 파이가 지금 180도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360도가 됩니다. 그래서 360f t분의 세타 라디안, 네, 이렇게 세크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은 요 f입니다. f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파수라고 했고요. 네, 1초 동안에 똑같은 게 몇 번 반복 했느냐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지금 주파수를 만약에 나타내게 되면은 1초 동안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t가 1로 됩니다. 1. 식을 다시 써보면 360f는 1 세컨드의 세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f는 360 세크의 세타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요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f가 2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1초 동안에 두 번이 반복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 사인 그래프는 한 번의 반복이 360도겠죠? 두 번 반복을 했다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720도만큼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 시계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F가 2다. 그러면 360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세타는 362가 돼서 720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와 개념적인 거와 일치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내용이 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 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3번에 이제 F는 T분의 1, 요 식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요 부분을 약간 지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공식을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F는 360 세크 분의 세타가 된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F는 T분의 1 그랬죠? 그러면 요거랑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을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 F는 세타에 세타분의 1을 곱하고요. 360에 세타분의 1을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세타분의 360 세크.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식대로 하면 여기 부분이 t가 된다는 거예요. 주기. 그럼 주기의 개념 자체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예, 한 사이클 똑같은 게 반복되는 시간이죠. 똑같은 게 반복되는 시간이야. 예.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720도를 돌았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사인 그래프는 여기가 360도가 되겠죠? 여기가 720도가 될 거고요. 720도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1초가 걸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요 지점은요 0.5초가 되겠죠. 예, 그러면 얘는 t가 0.5세컨드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보면 t가 세타분의 360도 세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t를 구하기 위해서는 720도 얘를 이렇게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공식대로 t는 720도 360 세크가 되고요. 결국 얘는 0.5 세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한 거와 수식적으로 구한 게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네, 요 수식이 맞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자, 그럼 다음은 위상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조금 풀어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교류 사인파가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VM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VM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공식 V는 VM 사인 세타인데 세타는 오메가 t랑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VM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검은색에는 VM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랑 같고요. 그러면 여기 V2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아마 이런 형태의 직선 방정식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A고, 네, 원점을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가 1이고요, 지점이. 네. 얘 같은 경우는 y는 a, x,
마이너스 1의 x가 되겠죠.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걸 한번 풀어보시면요. ax 마이너스 a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그래프를 보시면요. 즉, y가요, 0일 때 x는 1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그래프에 똑같이 한번 넣어 보시면요. y가 0일 때 x는 1이죠. 1. 그럼 빼기 a. 그럼 얘가 결국 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좌항과 우항이 일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식이 맞다는 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라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y는 a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한번 증명을 해보면 얘는 ax 플러스 a죠. 그 실제로 얘는 이제 y가 0일 때 x는 마이너스 1을 가져야 돼요. y가 0일 때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a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좌항과 우항이 같다. 그래서 식이 성립이 한다 라는 걸 증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쪽 기울기 쪽 이 원 그래프와 비교를 했을 때요, 그래프가 앞으로 가 있으면요, 네, 앞으로 가 있으면 빼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원 그래프보다 뒤에 가 있으면요, 이 원점을 지나는 요 원 그래프보다 뒤에 가 있으면요,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한번 생각해서 지금 여기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원 그래프죠? 예, 원점을 지나는. 그럼 얘보다 세타만큼 앞에 있는 그래프다 라고 한다면 요만큼 더 앞에 있는 요 세타만큼 더 앞에 있는 그래프다 한다면 얘는 요런 식으로 아마 흘러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적인 모양은 네,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요, 이 앞에 있는 그래프를 v2라고 두고 그러면 vm sin, 네, 원래는 오메가 t인데 지금 요 세타만큼 앞에 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약간 뒤에 있다, 세타보다 이렇게 가는 그래프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얘는 요 세타만큼 뒤에 있는 거니까요, v3는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얘는 원그래프니까 간편하게 그냥 1이라고 써줄게요. 정리해보면, 네, 이 검은색 그래프는 요런 형태의 수식을 갖고요. 세타만큼 앞에 나와있는 얘는 v2는 vm sin 오메가 t의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요. 뒤에 가 있는 요 파란색 그래프는 v3의 vm sin 오메가 t의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여기서 보시면 v2는 v1보다 위상 2 세타 1만큼 뒤지고요. v3는 v1보다 위상이 세타 2만큼 앞선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요 위상은요,
요 세타를 말하는 거예요. 예, 세타의 값을 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러면 요 말뜻을 좀 해석을 해보면요. V1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0도에서 시작한 기준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V2는 여기서 지금 요 빨간색 그래프, 예, 저희가 아까 봤던 빨간색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가 V1 0도에서 시작한 기준 그래프보다 뒤진다, 뒤에 있다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앞서게 보입니다. 왜냐면 예, 지금 얘는 세타만큼, 이 V2는요 세타만큼 앞에 있기 때문에 얘보다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한번 크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원 그래프는 이렇게 네, 흘러가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90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180도가 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90도만큼 네, 이 그래프보다 약간 앞에 있는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그리고 90도만큼 뒤에 있는 서 시작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그려볼 수 있고, 네, 여기가 0도죠. 0도. 네. 자, 그러면 네, 여기가 이제 교류 8형이니까요. 최대가 VM이고 최소가 이제 마이너스 VM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요,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그래프가 요 기준 검은색 그래프보다 앞에 있다 그래서 앞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요 VM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0도일 때요. 0도일 때 요 검은색 그래프는 네, 여기 0이라는 값을 갖죠. 0이야. 네. 그에 비해서 빨간색 그래프는요. 지금 마이너스 VM이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VM은 검은색 그래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도일 때 가져갈까요? 네, 검은색 그래프일 때는 요때 가져가는 거예요. 검은색 그래프일 때는. 그죠? 그럼 여기가 270도 지점일 거예요. 또는 마이너스 90도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네, 빨간색 그래프가 검은색 그래프보다 이 VM 기준으로 봤을 때는 90도만큼 뒤져서 값을 가져가는 거와 같습니다. 네, 같은 0도라는 지점으로 봤을 때는 검은색 그래프는 0이라는 값을 가져가고요. 빨간색 그래프는 마이너스 VM이라는 값을 가져가는데, 요 마이너스 VM이라는 값은 검은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자기가 270도일 때 가져갔다는 값이에요. 근데 빨간색 그래프는 0도일 때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즉 90도만큼 더 빨간색 그래프가 가야 검은색 그래프가 가져갈 수 있는 값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네, 파란색 그래프를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럼 파란색일 때 0도일 때요. 파란색이 0도일 때는 지금 VM이라는 값을 가져가죠. 그죠? 그럼 검은색 그래프는요? 0도일 때 당연히 0이라는 값을 가져갈 거예요. 파란색 그래프가 0도일 때 가져가는 값은 검은색일 때는요, 검은색 기준으로 바꿔보면 검은색은 90도일 때 값을 가져갈 겁니다. VM이요. 그죠? 그럼 파란색 그래프 기준에서 봤을 때 검은색 그래프가 90도일 때 가져가는 값을요, 이미 얘는 0도일 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다시요. 파란색 그래프는 0도일 때의 VM을 가져가는데요. 이 VM은 검은색 그래프로 봤을 때 90도일 때 가져갈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는 네, 검은색 그래프가 90도일 때 가져가는 값을 0도에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90도만큼 빠르다는 의미로 바꿔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V2가 지금 빨간색 그래프인데, 그래서 V1 기준 그래프보다 세타 1만큼 뒤진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V3는 파란색 그래프인데 기준 그래프인 V1보다 앞선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레포트 형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